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가끔은 괜히 짜증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말 못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울렁울렁 할 때가 있죠. 오늘은 꼬마곰 루니가 그런 마음을 따라 감정의 숲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숲속 마을에 사는 꼬마곰 루니는 원래 웃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아침엔 엄마가 서두르느라 루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학교에선 친구들이 먼저 장난감을 차지했지요. 루니는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가 났고 짜증을 냈고 혼자서 울고 싶어졌어요. 밤이 되어도 루니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들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작고 반짝이는 불빛이 다가왔고 노란 모자를 쓴 부엉이가 속삭였어요. 루니야, 너 감정의 숲에 가보는 게 좋겠어. 자, 내 등에 타. 내가 데려다 줄게. 감정의 숲? 루니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다가 이내 부엉이의 등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숲의 입구에는 잎사귀가 잔뜩 뒤엉킨 짜증나무가 있었어요. 루니는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자꾸 화가 났어. 짜증나무는 바스락 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짜증은 말 못한 감정들이 쌓일 때 생기지. 너의 안에 꼭꼭 숨겨뒀던 말들 있었지? 루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속상해 라고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짜증나무는 살랑살랑 잎사귀를 떨며 토닥여 주었어요. 조금 더 가자 고요한 호수가 나타났어요. 그곳은 서운한 호수였어요. 루니는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줄 때 조금 서운했어.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루니의 속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서운함도 말할 수 있어. 그건 나쁜 감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숲속 깊은 곳, 작은 동굴 하나가 보였어요. 그곳은 부끄러움 동굴이에요. 루니는 동굴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 실수했을 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었어. 동굴 안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은은하게 퍼졌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부끄러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야. 괜찮아.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 루니는 숨죽이며 웃었어요. 마음속 뜨거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하늘로 이어진 계단이 있었어요. 이곳은 걱정의 구름 계단이에요. 계단을 오르자 머릿속 생각들이 바람처럼 속삭였어요. 내일은 또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내가 그린 그림 싫어하면 어떡하지? 루니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때 바람이 귀에 속삭였어요. 걱정은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기도 해. 하지만 오늘을 믿는 마음이 더 커지면 걱정은 작아져. 루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발씩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루니는 토닥토닥 언덕에 올랐어요. 거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풀들이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오늘 느낀 감정들, 짜증도, 서운함도, 부끄러움도, 걱정도 다 소중한 너의 마음이란다. 루니는 조용히 가슴을 안았어요. 맞아.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 감정들 덕분에 오늘 하루를 잘 버텼어. 부엉이는 다시 루니를 태우고 숲을 떠났어요. 그리고 루니는 이불 속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나도 가끔은 화가 나. 그건 내가 소중하다는 뜻이야. 달빛은 조용히 창문을 비추고 바람은 이불 위를 쓰다듬었어요. 루니는 조용히 꿈나라로 떠났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물방울이 큰 바위를 바꾸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주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깊고 조용한 숲. 작은 동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굴 안에는 커다란 회색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묵직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위에는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하루에도 수천 번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물방울은 똑같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 바위가 물방울에게 물었어요. 넌 도대체 왜 계속 이러고 있니? 물방울은 작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가 내가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바위는 껄껄 웃었어요. 그래봤자 넌 너무 작잖아. 나 같은 큰 바위를 네가 바꿀 수는 없을걸? 물방울은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톡톡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떨어졌지요. 바위는 때때로 짜증을 냈어요. 좀 그만하고 멈춰줄래? 시끄럽잖아. 이제 좀 그만해. 어차피 아무 소용도 없잖아.
하지만 물방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묵묵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떨어졌어요.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햇살이 따뜻한 날에도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물방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물방울의 자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바위 표면엔 아주 작은 흔적이 생겼어요. 처음엔 먼지 같았고, 그 다음엔 오목한 점이 되었고, 그 다음엔 살짝 파인 홈이 되었어요. 몇 해가 지났어요. 바위는 다시 물방울에게 물었어요. 넌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물방울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는 많이 빠르진 않지만 매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어요. 바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몸에 생긴 작은 홈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어요. 그건 오직 그 물방울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지요. 세월이 더 흘러 그 자리는 물이 머무는 움푹한 그릇이 되었고, 그 물은 작은 풀씨를 받아주었어요. 풀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답니다. 초록과 꽃이 퍼지고 동굴 안에도 바람과 빛이 스며들었어요. 바위는 조용히 웃었어요. 넌 결국 나를 바꾸는구나. 물방울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물방울 하나가 어딘가에서 또르르 또르르 자기만의 리듬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꾸준함은 결국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되니까요. 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하루 동안 입고 다닌 마음을 달빛이 깨끗하게 빨아주는 아주 특별한 빨래방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느 날 저녁, 나은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누워 있었어요. 하루가 참 길었던 날이었죠. 친구랑 조금 다투었고, 급하게 숙제를 하느라 마음이 조급했고, 엄마한테 투정 부린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은 그냥 마음이 좀 지저분해. 나은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속으로 말했죠. 내 마음도 빨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였어요. 창문 틈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나은이의 이불 위로 내려앉았어요. 달빛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음이 지쳐있는 밤엔
우리 빨래방으로 오세요. 눈을 떠보니 나은이는 어느새 작은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하얗고 몽글몽글한 구름들 사이에 노란 간판이 하나 반짝였어요. 달빛 빨래방. 나은이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달빛 가운을 입은 토끼 요정이 나은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어떤 마음들을 입고 오셨나요? 나은이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조금 속상하고, 조금 짜증났고, 조금은 미안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요. 토끼 요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마음 옷을 벗어주세요.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나은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입고 있던 투명한 마음옷을 벗었어요. 그 옷은 여기저기 얼룩이 있었어요. 괜히 짜증냈어 라는 얼룩, 친구한테 미안한데 말 못했어 라는 구겨진 자국, 내가 너무 느린가 하는 접힌 부분도 있었죠. 토끼 요정은 그 옷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어요. 얼룩이 있는 날도 괜찮아요. 그건 마음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냈다는 증거거든요. 달빛 세탁기는 조용히 윙 하고 돌기 시작했어요. 물 대신 달빛이 뱅글뱅글 돌며 반짝였고 그 속에서 나은이의 마음 옷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조금 지나자 그 옷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가벼워졌어요. 짜잔, 깨끗해졌어요. 토끼 요정은 말했어요. 오늘의 마음은 오늘로 정리하고 내일은 새 마음 옷을 입으면 돼요. 나은이는 마음 옷을 다시 입었어요. 살짝 따뜻하고 살짝 시원하고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마음 단추 하나 달아드릴까요? 요정이 묻자 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정은 작은 상자에서 반짝이는 단추 하나를 꺼냈어요. 그 단추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잘 해냈어. 나은이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주셔서요. 토끼 요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달빛은 늘 당신의 하루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은이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는 달이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나은이는 포근한 이불을 끌어안고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참 잘 버텼어. 내일은 새 옷처럼 조금 더 부드러운 내가 될 거야. 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불을 먹는 작은 용이래요.
이 용은 왜 불을 먹었을까요? 시아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언젠가부터 시아의 마을엔 밤마다 등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로등, 그 다음엔 마을회관, 이젠 집집마다 벽난로 불빛까지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혹시 불을 훔쳐가는 괴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 우리 집 불도 사라지겠어. 시아는 무서운 괴물보다 왜 불이 사라지는 건지 더 궁금했어요. 어느 날 밤, 시아는 살금살금 이불을 벗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을 언덕 위, 숲 끝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작고 동그란 등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핥고 있는 아주 작은 용이 있었어요. 용은 시야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불을 좀 먹었어. 시아는 용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불을 왜 먹는 거야? 작은 용은 말했어요. 나는 따뜻함이 좋아. 근데 누구도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았어. 불을 먹으면 그 따뜻함을 내가 혼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시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작은 용의 등에 작은 비늘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운 마음이었어요. 시아는 조용히 용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살며시 말했죠. 따뜻함은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이 나눠야 더 따뜻해지는 거라고. 용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나눠도 없어지지 않아? 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오히려 더 커질지도 몰라. 그날 밤, 시아는 작은 손을 잡아 끄는 용과 함께 마을 곳곳을 천천히 걸었어요. 꺼진 등불 앞에 서면 시아가 조심스럽게 성냥을 켰고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면 용은 그 불을 두 발로 감싸 안고 부드럽고 따뜻한 입김으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마치 꿈을 꾸는 듯 불꽃은 살며시 다시 타올랐죠. 가로등이 다시 빛났고 벽난로에 불꽃이 살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엔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다가도 시아가 용을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는 걸 보자 그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때 용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죄송해요. 여러분의 불을 제가 몰래 가져갔어요. 제가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다가와 용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랬구나. 네가 혼자였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용 옆에 다가와서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에도 와. 우리 집 난로 옆에 자리 하나 있어. 우리 집에도 있어. 우리 집으로 와. 여기도 있어, 여기. 아기 용은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 시아의 집 난로 앞에는 작은 침대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얀 쿠션과 주황빛 담요, 그리고 반짝이는 별무늬 베개까지요. 그 침대 위엔 꼬리를 돌돌 말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불을 먹던 용이 있었지요. 이젠 불을 먹지 않아도 따뜻함은 늘 곁에 있었어요. 시아는 밤마다 용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따뜻함은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거야. 불처럼 마음도 그래. 용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건 이제 나도 알아. 고마워.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끌어당기며 포근한 꿈속으로 스르르 잠들었답니다. 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조용한 마을 어귀에서 달빛 항아리를 조심스레 닦아내는 마음 따뜻한 아이 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산 너머 고요한 마을에 밤이 되면 스르르 달빛이 흘러나오는 하얀 항아리 하나가 있었대요. 그 항아리는 느티나무 아래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달 항아리라고 불렀어요. 항아리 속에는 달빛 물이 담겨 있었지요. 그 물은 마을 사람들의 근심과 속상함을 조금씩 씻어주는 신비한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달 항아리에 가까이 갈 때마다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고 작은 숨을 내쉬며 밤의 고요함을 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수아는 항아리 곁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는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대요. 그저 조심스럽게 작은 천을 꺼내어 항아리의 표면을 닦고 또 닦았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다는 걸 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손끝으로 물방울을 훔쳐내기도 하고 먼지를 살짝 털어내기도 했어요. 항아리 위에 쌓인 그날의 감정을 조용히 조심스레 닦아내든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항아리는 더욱 맑아졌고 달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달 항아리가 예전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아. 수아 덕분이겠지. 그 아이가 진심으로 닦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이 장사꾼은 달 항아리를 몰래 훔쳐서 도읍지에 팔아 부자가 되려고 했지요. 이 항아리를 가져가면 달빛물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장사꾼은 조용히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곳엔 수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항아리 곁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조심스럽게 천으로 항아리를 닦고 있었죠. 장사꾼은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비켜라. 이건 그냥 항아리야. 이렇게 이곳에서만 반짝이는 게 아깝지 않니? 수아는 말 없이 항아리 위를 한 번 더 닦았어요. 그리고 천을 꼭 쥐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건 사람들 마음을 비추는 달이에요. 저는 매일 여기에서 이 항아리를 닦았어요. 그 순간 항아리 속 물이 살랑살랑 일렁이더니 은빛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그 안에서 조용히 달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달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얼굴이었답니다. 달 정령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야, 너의 손길은 말보다 깊고 노래보다 고요했어. 너의 마음이 나를 깨워주었단다. 장사꾼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고 그대로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달 항아리는 더 깊고 더 맑게 반짝였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수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천을 손에 들고 항아리를 조용히 닦아요. 말 없이, 노래도 없이, 다만 부드러운 손길로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달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빛났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항아리 속 은빛 물결은 수아의 꿈속으로 천천히 번져들었대요. 그렇게 수아는 달빛에 안겨 포근히 잠들었답니다. 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는 시간. 작은 방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이불 속에 쏙 들어간 하늘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죠. 하늘아,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좋았어요. 하늘이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고마웠던 일들 하나씩 떠올려 볼까? 엄마는 하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따뜻한 토스트를 구워줬잖아요.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때 토스트에서 버터 냄새가 솔솔 났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도 기분이 좋았단다. 그 순간 방 안에 작은 별빛이 반짝였어요. 하늘이는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별이 생겼어요. 그래,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별이 생기는 거야. 엄마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리고 오늘 유치원에서 민지가 제 그림을 칭찬해줬어요. 하늘이는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민지가 하늘이 그림은 항상 예뻐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지는 참 좋은 친구구나.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민지한테 고마워요. 또다시 방 안에 작은 별빛이 반짝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빛이었죠. 그리고 오늘 놀이터에서 노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모래놀이도 했는데 햇빛이 등을 간질간질 따뜻하게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햇님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구나. 엄마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네, 햇님. 오늘도 비춰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창밖에도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작은 별빛이 피어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노란 빛이 감도는 별이었죠. 그리고 오늘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바로 나랑 놀아줬어요. 하늘이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말했어요. 같이 블록놀이도 하고 내가 만든 비행기를 진짜 멋지다고 해줬어요. 아빠는 하늘이랑 노는 시간이 제일 좋대. 그 마음이 꼭 전해졌을 거야. 엄마가 속삭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 말이 끝나자 별빛 하나가 하늘이 손등에 내려앉았어요. 살짝 따뜻하고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은 감촉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에 고맙다고 해볼까? 엄마가 물었어요. 네,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맙고,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방 안에는 수많은 별빛이 피어나듯 반짝였어요. 작고 고운 빛들이 하늘 위의 이불 위로 내려앉고 천천히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죠. 엄마는 하늘 위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어요. 하늘아, 고마운 마음을 품은 너는 참 예쁜 별이야. 하늘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마음에 고마움이 있다면 별은 언제든 생길 거야. 그리고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별빛 속에서 숨결은 깊어지고 하루는 그렇게 고요히 마무리되었답니다. 동아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늘 한쪽 구석에 아주 작고 고요한 별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별은 아직 이름도 없고 다른 별들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죠. 작은 별은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저 다른 별들처럼 빛날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듣고 오래된 별 할머니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네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오면 반짝일 수 있게 된단다. 세상엔 고마움과 사랑이 많단다. 그것들을 담아오렴. 그렇게 이름 없는 아기 별은 지구를 향해 조용히 내려갔어요. 아기 별이 처음 도착한 곳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민우는 오늘이 생일이었지만 엄마가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느라 지쳐 보였죠. 오늘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속상한 얼굴로 말하자 민우는 조그마한 편지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엄마. 항상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쓴 카드예요. 엄마는 놀라며 민우를 꼭 안았고 그 순간 아기 별의 몸에서 작은 빛이 반짝하고 피어났어요. 두 번째 여행지는 도시의 분주한 거리였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멈춰 섰어요. 비를 맞으며 걷는 할아버지를 보고 말았거든요. 할아버지, 이 우산 쓰세요. 소녀는 조심스레 우산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우산을 받았죠. 그 순간 아기 별은 또 하나의 빛을 얻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노란 빛이었어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였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로봇 장난감이 부서졌거든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가만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고쳐보자. 둘은 함께 조용히 앉아 로봇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울던 아이는 금세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기 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빛을 얻었어요. 이제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아기 별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구름아, 무섭지 않게 해줘. 나 잘할 수 있을까? 그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넌 정말 용감해. 괜찮을 거야. 난 너 믿어.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아기 별은 그 손을 감싼 마음을 느끼며 몸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솟아나는 걸 느꼈죠. 마지막으로 아기 별은 밤늦은 골목을 지났어요.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사랑해.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별빛도 거리의 가로등도 아빠의 걸음도 전부 부드럽게 빛났죠. 그렇게 아기 별은 5개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하늘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별은 더 이상 작고 어두운 별이 아니었어요.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반짝이는 별이 되었답니다. 그 별은 지금도 아이들이 잠드는 밤마다 속삭이고 있대요. 오늘 너의 마음도 참 아름다웠어.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양말도 가끔 짝을 잃어버리곤 하나요? 연필, 지우개, 양말, 잠옷.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가끔은 잊혀지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물건들 속에 요정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나는 물건을 정리하기가 귀찮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필통은 가방 안에서 엉켜 있고 연필은 뚜껑이 벗겨진 채 굴러다니고 지우개는 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칠판처럼 까매졌죠. 양말은 벗자마자 뒤집혀서 방 한쪽에 툭. 잠옷도 아침에 갈아입고는 이불 속에 꾸깃꾸깃 말아넣곤 했어요. 하나야, 물건도 너처럼 쉬고 싶을 거야. 정리해줘야지. 엄마의 말에도 하나는 늘 대답했죠. 에이, 얘네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숙제를 하려고 연필을 찾았어요. 하지만 필통 안엔 어제 쓰던 연필이 또 없었죠.
또 어디 갔지? 답답한 마음에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조용히 누워있는 연필 하나. 어제 수학 숙제할 때 썼던 그 연필이었어요. 하나는 연필을 잡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필 끝이 살짝 반짝이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드디어 찾았네. 나 너의 연필 속 요정이야. 하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요정? 그래, 난 네가 이 연필을 아끼고 사랑할 때 깨어나. 하지만 요즘 넌 나를 너무 막 다루잖아. 나 필통 안에서 매일 굴러다니느라 허리도 아프고 뚜껑도 자꾸 잃어버려서 감기 걸릴 뻔했어. 하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요정의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어요. 너는 연필인데 연필이 아플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물건들도 마음이 있어. 사랑받으면 빛나고 버려지면 점점 사라지지. 너처럼 귀찮다고 툭툭 던져두면 우리도 슬퍼져. 그날 밤 하나는 필통을 싹 정리했어요. 지우개도 살살 닦아주고 연필 뚜껑도 꼭꼭 끼웠죠. 그러자 책상 구석에서 조용히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드디어 빛이 들어왔어. 나 지우개 요정이야. 하나는 피식 웃었어요. 너도 있었구나. 지우개 요정은 말했어요. 나 맨날 먼지밭에 누워 있었어. 사람들 앞에서 지워주는 일이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 실수하면 친구들한테 버려지기도 하거든. 하나는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지우개를 작은 천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었어요. 이제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양말을 벗을 때도 조심했어요. 뒤집지 않고 가지런히 모아 바구니에 넣었죠. 이야, 이런 날이 오다니. 방구석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양말 요정은 너무 오랜만에 깨어나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나 몇 달 동안 어두운 침대 밑에 있었거든. 양말 짝도 못 만나고 너무 외로웠어. 하나는 얼른 짝을 찾아주고 깨끗하게 세탁한 양말을 햇볕 좋은 창가에 널어줬어요. 그날 밤 마지막 요정을 하나가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잠옷 요정이었죠. 난 하루의 끝을 함께하는 친구잖아. 근데 아침마다 방구석에 그냥 구겨 놓으면 속상해. 넌 나랑 따뜻한 밤을 보냈잖아. 하나는 잠옷을 접으며 말했어요.
아유, 미안해. 내가 너를 깜빡 잊고 있었네. 요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시 너랑 함께 밤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아. 그날 이후 하나는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정리했어요. 연필이 어디에 있는지, 지우개가 깨끗한지, 양말이 짝을 찾았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매일 밤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오늘도 고마워. 함께해서 즐거웠어. 하나는 깨달았어요. 물건들도 친구처럼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은 바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혹시 내 연필 속에도 요정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며 요정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요. 그럼 이제 포근한 꿈나라로 여행 가볼까요? 잘 자요.
you.